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질적인 기타 핑거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이번 강의는 당연히 베이스 플레이어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현악기가 거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 첫 번째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악기들 한번 생각해봐요. 피아노나 색스폰, 트럼본,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악기들은 한 음당 한 키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핑거링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타는 내가 가장 순간적으로 핑거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악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만약에 피아노에서 친다 그러면 별로 생각 안 하고도 딱 보면 정답 나오죠. 근데 기타에서는 어떤 손가락으로 치고 어떤 줄에서 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걸 순간적으로 생각해내는 능력, 이거를 제가 오늘 말하는 핑거링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핑거링 메커니즘이 왜 필요한지 첫 번째로 우선 설명을 할게요.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조금 지겹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거는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안개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가 돼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많은 학생들의 카피, 그 다음에 뭐 릭,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른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고, 우선 임프로비제이션이 뭐냐? 절대 즉흥 연주 아니에요. 즉흥이라는 거, 흥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은 인스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먼테이너스는 인스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순간적으로 내가 듣는 감정을 악기로 표현한다. 근데 이거는 국악 같은 악기에서는, 음악에서는 가능해요, 사실. 국악에서 국악의 임프로비제이션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근데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은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를 첫 번째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음악적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 음악적 체계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음악 자체에 대한 차원들, 여러 차원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간적이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텔라 바이 스텔라잇을 예를 들자면은 내가 처음에 E-7 플랫 5 치고 있을 때 이미 그 다음 코드 A7, C-7, F7을 설계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할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비주얼 할지 아니면 청각적인 건지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나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더 빨라요.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되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거의 테라바이트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임프로비제이션이.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미래를 내가 연주하는 것과 동시에 듀얼 펑션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주를 해나가는 걸 우리가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핑거링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분명히 기가 막힌 걸 구상을 해냈는데 핑거링이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한 포지션 위나 한 포지션 밑으로 내려가는 거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거냐면은 8분음표 4개, 그러니까 2비트죠. 4개 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 포지션 위로 가건 밑으로 가건, 그러니까 위로 가건 밑으로 가건 이런 방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한번 C 메이저 7하고 F 샵 메이저 7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 메이저 7 2비트, F 샵 메이저 7 2비트 계속 반복. C 메이저 2비트, F 샵 메이저 7 2비트. 그러면 제가 만약에 7번째 포지션에서 C 메이저 7에서 솔로를 한다고 치고 F 샵 메이저 7에서 그 다음 포지션으로 곧바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C 메이저 7에서 그 다음 포지션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F 샵 메이저 7에서 또 옮겼고 C 메이저 7 옮겼고 F 옮겼고 다음에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 강의가 초보건 중급이건 뭐 고급과정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기타는 악기는 피아노처럼 보여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해요. 피아노 건반처럼 보여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아노 건반처럼 핑거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현악기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한 포지션 위 한 포지션 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두 번째 가장 이 연습할 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내가 포지션을 움직였을 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돼요. 내가 느린 프레이즈를 치더라도 움직이는 건 무지하게 빨라야 돼요. 잘 보세요. 굉장히 빠르죠. 동시에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코드 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E-7 플랫 5 안에서 여기서도 일상적으로 스케일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건 실질적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설계됐다는 의미는 음의 나열로 인한 등고선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랑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주인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포지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코드 안에서도 포지션을 이동시키는 거.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 테니까 8번째 포지션에서 7번째 포지션으로 옮겼죠. 빨리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A7도 마찬가지. 그 다음 코드 A7도 이것도 지금 7번째 포지션, 6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됐죠.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아주 큰 포지션 이동까지 전부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어떤 멜로디가 분명히 떠올랐다. 자, 그냥 뭐 자이언트 스텝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G 메이저 7, E 플랫, G 메이저 7, B 플랫 7, E 플랫 7, F 샵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그 움직였을 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순간 절대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게 세 번째 상황인데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가 포지션 메커니즘을 꽤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포지션 이동 상황에서 꽤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7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프레이즈 끝났죠. 근데 포지션 이동해서 다시 1번 손가락으로 시작하는 경우. 근데 이게 같은 줄이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다른 줄로 갔을 때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거든요. 여기에선 정말 철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경우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포지션 낚기거든요. 사실 기타라는 게. 근데 이 포지션을 내가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내가 어느 손가락으로 끝났건 그 다음에 어느 손가락으로 시작하는 간에 결국 문제가 없어질수록 그럼 뭐가 중요하면은 내가 멜로디의 일상적인 기타에서 쉬운 멜로디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뭐 블락된 스케일 있죠. 이렇게 한 포지션씩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케일을 친다는 개념에서 멜로디를 연주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뭐 자이언트 스텝스나 그 외에 코드 진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곡들에 대해서 그닥 이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다 보이니까. 우선 핑거링만큼은 굉장히 자신이 있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을 연구하고 이해가는 이 모든 통합적인 과정 안에서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게 됐을 때 재즈에서 릭을 외운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인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핑거링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